정치권도 오늘 송환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전 대표를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죠. 들어보시죠. 시간이 지나고 있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의 사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못 이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같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김 전 회장 역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성원 씨도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 체포와 송환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으려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폭식 수사 쇼라면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 소환이 얘기거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 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악랄한 언론 플레이이자 야당 죽이기의 일환으로 규정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동훈 장관은 모든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됐다면서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드라마의 끝을 맺을 때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서면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주일 전의 이중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리의 범죄 드라마를 수개월째 억지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권으로 사법 정의를 피해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통보에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식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퇴임 후에 종종 이렇게 책을 추천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책방 주인이 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마을의 작은 주택 한 채를 내부만 수리해 책방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방은 2월이나 3월에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평사마을 주민들이 시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방이 친문계의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마침 문재인 정부 참모들이 주도하는 포럼 사이제도 내일 출범하죠.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전 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세력이 결집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사이제 측은 이재명 대표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고 친명계 견제로 비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지만 이 대표가 신경 쓰지 말고 활동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수도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도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친윤계 공세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윤 우두머리요?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말.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저는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1시간여 동안 오세훈 시장과 막걸리 한 병을 마시면서 당의 여러 모습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친윤계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전당대회 상황이라든지 당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메뉴방 술 들어갔어요? 우리 막걸리 한 병 먹었어요? 진박한 결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 상황이 2016년이랑 비슷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당권 주자들의 잇따른 만남 요청에 바빠진 오세훈 시장은 당내 파열음에 걱정하는 모습이네요. 요즘에 좀 당에 파열음이 나서 함께 걱정을 좀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대화였어요. 앞서 김기현 의원도 오 시장을 만나서 동동주 회동을 했고요.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오세훈 시장 집무실을 찾아서 서울시 청년 정책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오 시장을 만나기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난 적 없는 정통 보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던 대구 동화사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이죠. 자, 이에 대해서 친윤계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장연대를 넘어서 화합이 중요하다면서 연포탕을 외쳤습니다. 어대행이라는 용어는 작년 가을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고요. 어차피 김기현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연포탕이 되어야 된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 결과가 전당대회 결실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윤 대통령의 성과로 치르게 될 거라면서 전당대회는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자들 사이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요. 함께 지켜보시죠.